이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초보자라도 클로드를 통해 상세 페이지부터 모바일 앱 디자인, 와이어프레임, 전단지, 이메일, 카탈로그, 브랜드 소개서, 제안서, 다이어그램, 리서치 자료, 영상, 그리고 3D 오브젝트까지 모든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구성하면 좋을지 팁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영상을 기대했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만들어 볼 브랜드는 달밤이라는 소이 캔들 브랜드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켜는 캔들을 파는 작은 브랜드로 가정할게요. 여기서 바로 상세 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클로드가 자기 마음대로 색을 고르고 마음대로 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다른 브랜드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브랜드의 기준을 한번 세워두는 겁니다. 이걸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브랜드 색은 뭐고, 제목은 무슨 폰트를 쓰고, 버튼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한 곳에 모아두는 겁니다. 한 번만 만들어두면 앞으로 만드는 모든 결과물이 알아서 이 기준을 따라갑니다. 바로 디자인 시스템부터 만들어도 되지만 색이랑 폰트가 제대로 아직 안 정해졌다면 한 단계 먼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템플릿을 클릭하고 컬러 앤 타이포그래피를 선택하세요. 브랜드 정보를 정리한 파일을 첨부할게요. 이 파일에는 브랜드가 뭘 파는지, 어떤 느낌으로 보이고 싶은지, 색 5개랑 폰트 조합이 들어있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여러분 브랜드로 바꿔 쓰실 때 편하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줄에 소이 캔들 브랜드라고 썼습니다. 그냥 색 정리해줘라고 하면 클로드가 무슨 업종인지 모릅니다. 카페색이랑 병원색이랑 캔들 브랜드 색은 전부 다르잖아요. 업종을 한 단어만 붙여줘도 클로드가 참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첨부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클로드가 색을 새로 지어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파일에 이미 정해둔 색이 있으니까 그걸 쓰라고 말해줄게요. 세 번째,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 부분은 일단 나중에 결과를 보고 참고하세요. 네 번째, 한국어 기반 브랜드라면 샘플 문구를 한글로 사용하도록 요청했어요. 그럼 요청해 볼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컬러 팔레트입니다. 색 5개가 그냥 네모로만 나온 게 아니라 색마다 어디에 쓰는지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달밤 네이비는 메인 배경, 미드나잇은 서브 배경과 카드, 아이보리는 본문 텍스트, 소프트 골드 밑에는 화면당 2곳까지라고 적혀 있죠. 이건 우리가 파일에 적어둔 원칙인데요. 색 설명 안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아래 규칙 3개가 카드로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부터가 재밌는데요. 이건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숫자 4개가 보이실 텐데 색 조합마다 붙어있는 대비 수치입니다. 아이보리 본문은 12.3:1, 그레이 보조 텍스트는 5.1:1. 쉽게 말하면 이 배경 위에 이 색 글자를 올렸을 때 잘 읽히는지를 숫자로 알려주는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잘 읽힙니다. 여기서 골드 강조 텍스트를 보면 4.6으로 다른 것보다 낫죠. 골드는 큰 글자에만 쓰고 본문에는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건 보통 디자이너가 잡아주는 부분인데 안 시켜도 알아서 계산해서 붙여줬습니다. 타이포그래피로 내려가 볼게요. 제목과 본문에 폰트체가 적용되었고 한글 샘플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래도 요청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글자 크기를 6단계로 나눠놨어요. 앞으로 어떤 걸 만들든 제목은 몇 추로 하고 본문은 몇 추로 할지 여기서 정해진 겁니다. 이게 있어야 만들 때마다 크기가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배경 버전입니다. 이건 색표가 아니라 실제 화면 모습이에요. 제품 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버튼 2개가 나란히 있을 때 어떤지, 가격은 어떻게 보이는지 이걸 보고 우리 브랜드는 이렇게 생겼구나가 바로 잡힙니다. 아래에는 요청대로 밝은 배경 버전도 있고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밝은 배경일 때 지킬 규칙 3개를 알아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기본 브랜드 정보와 이 프롬프트 하나가 전부인데 결과물은 상당히 품질 높고 전문적입니다. 그럼 이 스타일 가이드를 저장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한 뒤 PDF 옵션을 클릭할게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받겠습니다. 다운받은 뒤 다시 홈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볼게요. 하단에 디자인 시스템 탭을 클릭한 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생성하기 옵션을 클릭하세요. 맨 윗칸부터 채울게요. 여기는 회사 이름과 짧은 소개를 적는 곳입니다. 이렇게 입력할게요. 여기서 2가지를 넣었는데요. 앞은 무슨 브랜드인지, 뒤는 어디에 쓸 건지입니다. 뒤에 쓸 곳을 적어주는 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앱을 만들 브랜드인지, 인쇄물을 만들 브랜드인지에 따라 잡아주는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화면도 만들고 인쇄물도 만들 거니까 둘 다 적어줬습니다. 이제 가운데로 내려와서 맨 아래 줄을 볼게요. 폰트, 로고, 에셋 추가라고 적힌 곳입니다. 여기에 이전에 활용한 브랜드 정보 파일과
로고 파일 그리고 만들었던 스타일 가이드 결과물까지 모두 추가할게요. 브랜드 정보는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고 아까 만든 결과물은 눈으로 확인한 정답지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 상단에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시간이 소요되고 생성 버튼을 누를게요.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왼쪽에 목록이 쭉 생겼습니다. 내려보시면 로고랑 무드보드가 있고 말투 예시, 아이콘 세트, 컬러랑 폰트 등 매우 상세하게 모든 요소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까 만든 스타일 가이드랑 빠르게 비교해 볼게요. 스타일 가이드는 눈으로 보는 문서였습니다. 우리 색은 이거고 폰트는 이거다. 지금 건 실제로 결과물을 제작할 때 갖다 쓰는 부품과도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색이랑 폰트는 파일에 이미 적었는데 스타일 가이드가 굳이 필요한가? 맞습니다. 파일만 올려도 반영됩니다. 다만 두 개를 비교해보면 파일에 없던 게 채워져 있어요. 글자 크기 6단계, 색이 겹쳤을 때 읽히는지 계산한 숫자, 브랜드 시스템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파일에 적은 건 글자잖아요. 얹혔을 때 마음에 드는지는 봐야 합니다. 스타일 가이드로 빠르게 확정한 다음 브랜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시간도 사용량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든 브랜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공개해야 하고 상단에 퍼블리시 옵션을 클릭하세요. 여기 디폴트로 설정하면 이제 앞으로 설정하는 기본 브랜드 시스템이 됩니다. 클릭해서 디폴트로 설정할게요. 디폴트로 설정하는 버튼을 한 번 더 클릭하세요. 설정했다면 클로드 디자인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만든 브랜드 시스템을 통해 클로드 디자인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상세 페이지입니다. 디자인 시스템 옵션을 보면 이전에 디폴트로 설정해서 기본으로 달밤 디자인 시스템이 선택되었습니다. 템플릿에서 UI 목업을 선택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을 첨부할게요. 이 파일에는 제품 5개, 설명이랑 가격, 배송 안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들 때마다 제품 설명 복사하고 가격 다시 적고 하면 번거롭잖아요. 한 파일에 모아두면 앞으로는 이거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실제로 오늘 함께 만들어 볼 모든 결과물 전부 이 파일 하나로 갑니다. 상세 페이지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입력할게요. 여기서 참고할 수 있게 3가지만 짚을게요. 첫 번째, 들어갈 내용만 적고 순서는 안 정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순서가 곧 설득인데 그 순서를 짜는 게 은근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뭘 넣지부터 막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주고 순서는 클로드에게 맡길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빈자리로 두지 말고 예시 이미지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시 사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여기엔 이런 각도가 필요하겠구나가 보입니다. 세 번째, 모바일 기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대부분 폰으로 보니까요. 그럼 요청할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서를 맡겼는데 향 설명이 앞쪽으로 왔습니다. 캔들은 향이 제일 궁금하니까요. 색도 폰트도 말한 적 없는데 전부 달밤색으로 나왔고 버튼이랑 아이콘도 디자인 시스템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사진은 예시로 채워져 있고 이미지 샘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편집을 통해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에딧 버튼을 클릭하세요. 먼저 이미지를 변경하려는 부분에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들이 추가되어 있다면 클릭한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삭제를 통해 모두 삭제하세요. 모두 삭제했다면 배경만 남은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세요. 왼편에 편집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면 배경 부분을 클릭하세요. 옵션 중 이미지를 선택한 뒤 업로드 이미지를 통해 업로드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저장하려면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완료했다면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아티팩트로 배포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 PDF, HTML 파일, 파워포인트, 그리고 아래 더 많은 포맷 옵션을 클릭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모바일 앱 디자인을 만들어 볼게요. 쉽게 얘기하면 손님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는 과정, 그걸 화면으로 그려보는 템플릿입니다. 주문하는 순서, 예약 잡는 순서, 문의 남기는 순서 등 말로 설명하기 애매한 흐름이 있을 때 꺼내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문 흐름을 그려볼게요. 디자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템플릿에서 모바일 앱 디자인을 선택한 뒤 이전과 같이 제품 관련 정보 파일을 추가할게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여기서 요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한 화면을 3개만이라고 못 받고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말했습니다. 이걸 안 하면 화면 10개를 만들어 놓고 전부 대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수를 줄이고 어디에 힘을 줄지 알려주는 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럼 요청할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 고르기, 옵션, 주문 확인까지 요청한 대로 딱 3화면만 나왔습니다.
세 화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첫 화면에서 향을 바꾸면 뒤에 두 화면 금액이 같이 바뀝니다. 그럼 이번엔 전체 구조를 그려볼게요. 세 번째 결과물은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이건 완성된 화면이 아니라 설계도를 그리는 템플릿입니다. 사이트를 새로 만들 때, 페이지를 정리할 때, 뭐가 빠졌는지 확인할 때 등 그럴 때 제일 먼저 그려보는 게 와이어프레임입니다. 템플릿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선택한 뒤 참고할 수 있는 제품 관련 파일을 추가할게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들어갈 페이지들을 나열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고 구조만 보기 위해 디자인은 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청해 볼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4덩어리가 나왔는데요. 맨 위가 사이트 맵입니다. 홈에서 시작해서 페이지 7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화살표로 보입니다. 밑에 공통 규칙도 적어놨네요. 상단 메뉴에 뭐가 들어가고 하단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래로 내려가면 각 페이지별 화면입니다. 7페이지가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뼈대로 그렸습니다. 여기가 재밌는데요. 오른편에 홈 화면을 다른 방식으로도 그려봤습니다. 제품을 먼저 보여주는 대신 오늘 밤은 어떤 향으로라고 묻고 달다, 마르다, 서늘하다로 고르게 하는 구조예요. 맨 아래도 마찬가지로 상세 페이지 대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먼저 그려두면 사이트 만들 때 헤매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한 장으로 대화가 끝납니다. 네 번째 결과물은 전단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쇄해서 나눠주는 것들로 전단지, 안내문, 메뉴판,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플리마켓에 들고 갈 달밤 전단지를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여기서 하나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달밤은 어두운 배경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인쇄물은 어두우면 잉크도 많이 먹고 글씨도 잘 안 읽힙니다. 디자인 시스템 만들 때 밝은 배경 규칙을 따로 잡아뒀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활용해 볼게요. 먼저 템플릿에서 제공하는 옵션 중 아래 플라이어를 선택한 뒤 제품 관련 정보 파일을 추가할게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두 가지만 짚을게요. 첫 번째, 종이 크기를 적었습니다. A5 세로. 인쇄물은 크기를 안정해주면 화면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하면 인쇄소에 넘길 때 편리합니다. 두 번째, 3초 안에 읽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결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데 몇 초 안에 읽혀야 한다고 말하면 알아서 덜어냅니다. 그럼 요청해 볼게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밝은 배경으로 요청했더니 브랜드색은 살리고 글자 많은 아래쪽은 밝게 완성되었습니다. 향 5개도 이름, 향, 가격 한 줄씩으로 정리됐고 미니 세트만 박스로 묶어서 눈에 먼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내용으로 요청했던 여기 QR 자리를 보시면 파일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쇄소에 넘기려면 오른쪽 위 공유해서 PDF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물은 이메일입니다. 신제품 안내, 이벤트 공지, 주문 확인 메일 같은 걸 만들 때 씁니다. 여기서는 신제품 안내 메일을 만들어 볼게요. 템플릿에서 HTML 이메일을 선택한 뒤 제품 정보 파일도 추가할게요. 이메일 요청 프롬프트를 입력할게요. 세 가지만 짚을게요. 첫 번째, 호불호가 갈린다는 걸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통 신제품 메일 쓰면 좋은 말만 나옵니다. 그런데 향은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솔직하게 쓰고 대신 작은 걸로 먼저 써보라고 하면 반품도 줄고 신뢰도 쌓입니다. 이런 건 클로드가 알아서 못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정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버튼은 하나만이라고 했습니다. 메일에 버튼이 여러 개 있으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세 번째, 이미지 없이도 읽히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메일은 이미지가 차단된 채로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이 안 보여도 내용이 전달되게 글로 채워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청해 볼게요. 결과를 같이 확인할게요. 제목부터 보시면 금음이 나왔습니다. 모두에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숨기지 말라고만 했는데 그걸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버튼은 요청대로 하나만 있습니다. 만든 메일을 실제로 보내려면 오른쪽 위 공유를 누르세요. 프로젝트 HTML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프로젝트 아카이브를 선택한 채로 익스포트 버튼을 통해 다운받으면 HTML 파일을 얻을 수 있고 해당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코드로 이메일로 보내는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결과물은 문서입니다. 여러 장짜리 자료를 만들 때 쓰는데 제품 카탈로그, 안내 책자, 사용 설명서, 가격표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편집숍에 보낼 제품 카탈로그를 만들어 볼게요. 템플릿에서 도큐먼트를 선택한 뒤 제품 관련 정보 파일을 업로드할게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여기서 팁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 페이지에 뭘 넣을지 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향 하나당 한 페이지라고 안 하면 모든 정보를 한 장에 마음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짜리 문서를 만드실 땐 한 장에 각각 어떤 정보가 들어갈지만 정해주셔도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 누가 볼 자료인지 적어주세요.
여기서는 편집숍에 보낼 자료라고 한 줄 넣었는데요. 손님용이면 향 설명이 중심이고 제안용이면 왜 잘 팔리는지가 중심입니다. 읽는 사람만 정해주면 말투가 알아서 맞춰집니다. 그럼 요청해볼게요. 결과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향 부분을 보면 5개가 각각 한 페이지씩 차지했습니다. 제품 이미지는 직접 클릭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고 여백이 넉넉하니까 제품이 비싸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을 예시로 채워볼게요. 이렇게 실제 이미지가 들어가기만 해도 퀄리티가 더 살아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을 중심으로 보면 첫 장과 마지막 장만 어둡고 나머지 장들은 모두 밝습니다. 이는 프롬프트에서 인쇄해도 괜찮게라고 했던 부분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쇄물은 어두운 면이 많으면 잉크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프롬프트에서 편집숍에 보낼 자료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장을 보면 이렇게 누적 판매, 재구매율, 객단가 등 제품 설명이 아니라 숫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7번째 결과물은 이력서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사람 이력서를 왜 만드나? 템플릿 이름에 갇히지 마세요. 이력서는 한 장에 누구인지, 뭘 했는지, 숫자는 어떤지를 정리하는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브랜드에 쓰면 브랜드 소개서가 됩니다. 여기선 브랜드 소개서를 만들어 볼게요. 템플릿 옵션에서는 레주메를 선택하세요. 제품 정보 파일도 추가할게요. 프롬프트도 입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템플릿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실 땐 여기 언급한 것처럼 아니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사람 이력서가 아니라고 안 적으면 브랜드 소개서에 불필요한 경력이나 학력 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요청해 볼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청한 대로 경력이나 학력 칸 없이 브랜드 정보로만 채워졌습니다. 숫자는 위쪽의 카드로 크게 나왔는데요. 이런 자료는 숫자가 설득이란 것을 클로드 알아서 이해하고 설정한 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찾는 손님이라는 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적어준 목록에 없던 항목입니다. 이력서로 치면 자기소개 들어가는 자리인데 브랜드니까 어떤 손님이 사는지로 바꿔 넣은 겁니다. 맨 아래 연락처는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에딧 편집 버튼을 클릭한 뒤 직관적으로 편집해서 알맞게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8번째 결과물은 슬라이드입니다. 발표 자료 만들 때 쓰는데 제안서, 사업계획서, 강의 자료, 투자 유치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편집숍에 보낼 입점 제안서를 만들어 볼게요. 템플릿에서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제품 설명 파일을 추가한 뒤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여기서 팁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수를 못 박으세요. 10장이라고 안 하면 내용에 따라 마음대로 생성합니다. 발표 자료는 짧다고 좋은 것도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장수부터 정하고 시작하시면 알아서 압축해줍니다. 두 번째는 없는 숫자는 지어내지 말라고 하세요. 이게 제안서에서 제일 중요한 한 줄인데요. 시장 규모나 성장률 같은 걸 그럴듯하게 채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제안서를 제출해버리면 당연히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숫자가 들어가는 자료를 만드실 땐 이 한 줄은 꼭 넣으세요. 그럼 요청할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딱 10장 나왔고 브랜드 시스템이 잘 적용되어 전문적인 슬라이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3번째 장을 볼게요. 왜 지금 캔들인가라는 제목인데 첫 줄이 시장 전망 대신 저희 주문서에서 확인된 것만 말씀드립니다입니다. 이 장이 제일 위험한 장이었거든요. 시장 규모나 성장률을 만들어내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우리가 준 숫자만으로 채웠습니다. 8번째 입점 조건 장도 보시면 공급가랑 수수료는 협의 후 확정하겠다고 비워뒀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적은 거예요. 없는 숫자는 지어내지 말라는 그 한 줄이 여기서 일한 겁니다. 만든 슬라이드는 오른쪽 상단에 공유를 클릭한 뒤 파워포인트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결과물은 다이어그램입니다. 흐름이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릴 때 쓰는데 업무 순서, 조직도, 서비스 구조, 개념 설명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주문이 들어오고 배송까지 가는 과정을 그려볼게요. 템플릿 옵션에서 다이어그램을 선택하세요. 제품 관련 정보 파일을 추가하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여기서 팁 2가지를 알려드리면 먼저 각 단계를 화살표로 적어서 주세요. 머릿속에 있는 순서를 그냥 화살표로 이어서 쓰면 됩니다. 문장으로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 그림을 어디에 쓸지 적어주세요. 손님한테 설명하는 용도라고 했는데요. 같은 흐름도여도 직원 교육용이면 할 일이 중심이고 손님용이면 왜 기다려야 하는지가 중심입니다. 용도만 정해주면 어디에 무게를 둘지 알아서 잡습니다. 그럼 요청할게요. 결과를 살펴볼게요. 먼저 제목을 보세요.
주문 처리 흐름이 아니라 주문하신 캔들은 이렇게 만들어져요입니다. 손님한테 설명하는 용도라고 적었더니 제목부터 손님 말투로 바꾼 겁니다. 8단계가 카드로 나왔고 각각 걸리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도 막대 길이를 통해 실제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은근히 쓸모 있는데요. 주문 제작이라 3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 글로 아무리 써놔도 손님은 왜 안 오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상세 페이지에 넣어두면 문의가 줄어들 것입니다. 왜 오래 걸리는지 다이어그램으로 한눈에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10번째 결과물은 리서치입니다.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한눈에 보이게 만드는 템플릿입니다. 시장조사, 경쟁사 정리, 고객 분석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는 편집숍에 입점 제안할 때 근거로 쓸 시장 자료를 만들어 볼게요. 캔들이랑 디퓨저 같은 향제품 시장이 어떤지를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앞에서 만든 제안서에 이 한 장을 붙이면 설득력이 올라가거든요. 템플릿 옵션에서 리서치를 선택하세요. 제품 관련 정보 파일을 추가한 뒤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여기 언급한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건 표시해달라고 하세요. 확실한 건 확실하게, 애매한 건 애매하다고 적어달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초안이 나옵니다. 그럼 요청할게요.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에 만들었던 결과물들은 모두 우리가 준 자료로 만들었는데요. 이건 외부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확인 필요라고 적힌 건 말 그대로 사용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 찾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확인한 뒤 수정해야 할 사항은 수정해서 제안서와 함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11번째 결과물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움직이는 영상을 만드는 템플릿입니다. 로고 인트로, 제품 소개 영상, 숫자 보여주는 영상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는 인스타에 올릴 향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템플릿에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세요. 제품 정보 관련 파일을 추가한 뒤 프롬프트도 바로 입력할게요. 3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애니메이션은 시간 순서가 전부입니다. 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만 번호로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 했으면 하는 움직임을 적으세요. 튀거나 회전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 마음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랑 선으로만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를 넣으면 그대로 얻는 게 아니라 다시 생성하면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성되는 글자와 선으로만 입력했습니다. 그럼 요청할게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요청한 그대로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요청하면 됩니다. 영상 다운로드는 오른쪽 상단에 공유를 클릭한 뒤 여기 비디오 옵션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2번째 결과물은 3D 오브젝트입니다. 입체로 된 물건을 만드는 템플릿입니다. 제품 목업, 패키지 시안, 공간 배치 같은 것들이요. 여기서는 달밤 캔들 용기를 입체로 만들어 볼게요. 실제로 만들기 전에 어떤 모양일지 미리 보는 용도입니다. 템플릿 옵션에서 3D 오브젝트를 선택하세요. 제품 정보 파일을 추가한 뒤 프롬프트는 이렇게 입력할게요. 여기서는 재질을 적어주세요. 반투명 유리, 나무 뚜껑처럼 뭘로 만든 건지 말해주면 빛이 통과하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입체는 재질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비율을 말로 적으세요. 높이보다 지름이 살짝 넓다고 했는데요. 숫자로 적기 어려운 건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면 됩니다. 길쭉한지 넓적한지만 정해줘도 모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 요청해볼게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우스로 잡고 돌려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에 왁스랑 심지가 보이고 옆에서 보면 뚜껑이 어떻게 얹히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를 보세요. 지름 96mm, 높이 82mm. 우리는 지름이 살짝 넓게라고만 했는데 숫자로 바꿔줬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파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어떤 모양일지 잡아보고 치수를 뽑고 업체랑 얘기할 때 보여주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려 12개 결과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색이랑 폰트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디자인 시스템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달밤 디자인 시스템만 고른 게 끝입니다. 색이랑 폰트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그 뒤에 필요한 걸 하나씩 뽑는 겁니다. 오늘 쓴 브랜드 자료랑 프롬프트가 궁금하다면 그린코끼리 멤버십을 통해 모든 자료뿐만 아니라 매월 추가되는 새 프리미엄 독점 영상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응원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1시간을 10시간처럼 활용하는 그날까지 다음 영상에서도 그린코끼리와 함께 성장합시다.